자, 문제 가보자고요. 제일 먼저 볼 게 어디에 보는가 하면요. 지대에 대한 설명이니까, 자, 예, 23번부터 다시 하면 23번. 23번은 1번, 2번, 3번이 중요하고요. 4번은 뭐 이렇게 말한 게 누구냐? 요거에 마살. 그러니까 마살은 뭐라 했습니까? 택지 가격은 농지 지대에다가 위치 합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딱 들어오면 참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24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24번에 1번, 그 다음에 26번에 1번, 27번에 1번, 요거 세 개 비교하죠. 똑같은 말이죠. 항상 니 카드 딱 나는 순간 무조건 비옥도로만 항상 나오게 돼 있어. 기본 전제가. 고려하시고요. 한 번 더요. 자, 저기 있는 24번에 2번. 그 다음에 27번에 2번. 네, 그 두 개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심지에서 멀어진다, 가까이 있다 따라서 지금 달라지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결국은 T년이 중요하다. 이 말이 말뜻이. 그래서 항상 키워드가 뭐가 나오냐에 따라 답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런 걸 좀 정리하시고요. 자, 다시요. 자, 24번에 3번 갑니다. 헤이거의 마찰병이 일어나 있죠.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에 딱 나는 순간 무조건 이러한 말이 항상 떠야 돼요. 지대와 교통비에 대한 설명이 쭉 들어가 있는 문제에서. 그래서 자, 그 말하고 있죠. 한 개 더 있는데 헤이거가 21번에 네, 3번이지 3번. 그러니까 아주 압축되게 설명한 게 3번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24번에 뭐 있습니까? 거기 있는 이 3번 가볼게. 교통수단이 좋을수록 그만큼 마찰병이 적어지겠죠. 그런 결과 뭐 있습니까? 이 지대가 훨씬 더 올라가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결국 거기 있는 3번의 핵심 뭐냐? 끝에 말이야. 마찰비용으로 교통과 지대를 지불한다고 보았다. 저기 이 말은 교통과 지대 관계를 설명했다. 이 말을 할 수가 무조건 이건 헤이거의 마찰비용이라. 더 깔끔한 건요. 얘가 나면 절대 틀린다 맞네. 왜? 이런 경우는 뭐 있어요? 엑스트라야. 그냥 들어올 목적이지. 5개 지금 맞춘 목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실제 가장 중요한 농업지대 중요한 요 3명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죠? 그 2개 지문이 보통 더 들어와야 되거든. 들어올 게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거기 있는 헤이거란 등록이 들어올 수밖에 없던 논리가. 자, 다시요. 24번에 4번 가보자고, 이제. 특정 토지 입지 경쟁이 일어난다면 최대 수년가를 올릴 수 있는 이용의 할당 들었는데 이때 최대 수년가 정말 초과율은 어떤 것인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어쨌든 뭐 있습니까? 저기 이용에서 나오는 초과율 모든 게 다 포함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 보시고 그다음에 5번 가보겠습니다. 5번 보니까 소유 자체에서 지대 발생한 이건 사유권 묻는 거지. 따라서 이건 뭐 있습니까? 독점이 아니라 다른 말로 절대지대. 자, 그래 아시고 있죠. 그 다음에 얘는 핵심 또 뭐 있습니까? 체열등지 같은 말이 결국 뭐 있습니까? 한계제도 지대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요. 21번에 2번. 알론스의 입찰지는 여러 개 지대 곡선 중에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포락스입니다. 이거 보세요. 가장 높은 부분을 딱 연결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포락스를 연결한 여기에 뭐냐? 다른 말로, 여기 있는 입찰지대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기 5번. 자, 5번 갑니다. 21번에 5번. 마샬 나온 순간 반드시 핵심이 뭐야? 키워드. 일시적. 이 말 나야 돼. 절대의 말 대신 장기적 쓰면 틀려요. 두 번째 뭐 있습니까? 기계기구 등의 이용 대가. 이게
파레토 지대. 파레토 지대가 곧 경제적 지대인데 이건 아니라 준지대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뒷장 25번요. 자, 25번 보니까 설명되어진 게 벌써 이건 뭐 나 있습니까? 비옥도 나 있죠. 또 두 번째 한계제 지대 없다 썼죠. 쓰는 순간 니카도. 자, 그 다음에 26번에 2번 가볼게요. 절대지대 나 있다죠. 체열등제에서 지대 발생한다. 체열등제 뭐냐? 한계지. 자, 그 다음에 3번은 T 내는 위치에 따라 지대 달라진다 해서 위치 지대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4번 4번 보니까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에 따라 토지가 이용이 이루어진다. 뭐 이건 뭐 이해되겠다죠? 입찰지대에서. 자, 다음 5번 가보겠습니다. 한계제 지대 있습니까? 없다. 그죠?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재밌는 건 뭐가 재밌는가 하면요. 저기 있는 27번에 보니까요. 25번. 차액지대, 이게 누가 말하는 겁니까? 니카드죠. 자, 보세요. 니카드는 기본 전제가, 여기 볼래요? 얘는 고전과 신고전 중에 고전학파 속에 포함돼. 고전학파. 이땐 지대가 뭐 된다고? 잉여분, 불로소득이요. 생산비가 아니라. 이런 것만 좀 따로 정리하시라고요. 자, 29번 가볼게. 29번에서 중요한 거는 1번, 그 다음에 2번. 2번은 운송비란 도시부터 멀어져서 점점 증가하죠. 그죠? 또 그런 게 좀 아시고요. 실상은 중요한 곡이 뭐가 있냐? 보니까 3번, 4번. 3번, 4번이 중요합니다. 자, 3번 가볼게요. 지대란 것은 뭐 있으면 기업주의 정상 이용과 투입되는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는 게 뭐지? 잉여분 초과인. 아까 설명했던 거죠? 초과인이 곧 지대인데 이때 뭐 그 끝에 말이 좀 중요한 거 아닙니까? 토지 이용자에게 어떤 거? 그러니까 이 문제 참 이게 야비한 거죠, 그죠? 최대 지불액입니다. 최소 지불액이 아니라. 일단 그 정도까지는 보자고. 그래서 우리 실제 보니까 지대는요, 전부 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요거 세 개 있지. 니카드의 차액과 그다음에 T내는 뭐 위치와 그다음 뭐 있습니까? 마르커스의 절대. 요거 세 개 제일 중요한 문제 키워드예요, 사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요것만 딱 정리하시라고. 자, 그리고 보시고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자, 우리 거기 있는 요약집 보니까 60페이지요. 맨 밑에 도시 공간 구조가 있죠. 요거 설명합니다, 이제. 자, 첫 번째는 64페이지 가볼까요, 이제? 64페이지. 자, 일단 이렇게 된 모양이 있죠. 여기에 무슨 구조예요? 동심원이죠. 이렇게 된 모양이 있죠. 여기에 뭐죠? 이 동심원과 선형이 나왔던 기본 배경이 있어요. 자, 일단 동심원은 여기 중요한 거죠. 여기 CBD가 있으면 항상 이 말 꼭 아셔야 돼요. 네, 소득이 낮은 분이 도심한 쪽 갑니다. 이 말 꼭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현재 점이, 요 점이 있던 천이가 뭐냐? 이게 설렘과 빈민가예요. 그 다음에 소득이 낮은 저소득계층, 그 다음에 고소득이 있는데 왜 이게 동심원인가 하면요. 같은 계층이 분포되어 있는 게 원 형태로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게 동심 모양 돼서 곧 이게 동심원이 있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말이 이 말입니다. 소득이 낮은 분이 도심 안쪽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라고. 가장 중요한 점. 반대로 선형은 이게 같은 계층이 보니까 같이 뭐 있거든요. 즉 고급 주거지, 뭐 중급 주거지, 중급 저급 있으면요. 근데 같은 계층이 같이 모여있는 이게 마치 부채꼴 모양, 부채꼴 같은 말이 뭐냐? 선형입니다.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곳 이게 선형이 이런 거죠. 근데 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이걸 아셔야 돼. 살기 가장 좋은 동네가 반드시 항상 고소득 계층이 우선 이 땅을 먼저 가져간다. 이 말만 아십니다. 문제 풀 때. 그러면 이걸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어요. 항상 이제 중요한 건
버제스가 말한 동심원과 그 다음에 호이트 말한 선형이 있죠. 요 두 개만 좀 정리를 하시라, 문제 풀 때. 그래서 결국은 요거 묻습니다. 도시가 성장할 때 어떻게 커질 것인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자, 특징 중에 특히 여기 중요합니다는 우리가 고용 기회가 많고 있죠. 그러니까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은 누가 차지할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자, 요거 두 개만 사실 아시면 돼. 가볼게 이제. 자, 첫 번째 보니까 여기 있는 저기 뭡니까? 동심원은 도심 안쪽에 사무실 등이 집전되면 그만큼 뭐 있습니까? 이 도심 안쪽이 과대 과밀화 되신 결과 옆에 있는 저 이렇게 침범할 수밖에 없어. 침범 당한 만큼 여기 밖으로 빠진다도 이렇게 도시 점점 커지거든요. 옆에 있는 침범한데 이거 침입이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나오거든. 침입, 천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얘 거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선형은 원래 동심은 이런 자체를 비판할 목적인데 절대 도시는 원형 형태로 커질 수가 없다. 원주도 보니까 현재 뭐 있으면 여기 산이 있고 강이 있으면 이 지역은 더 이상 커질 수 없거든. 그러니까 특정 지역만 계속 이렇게 커진다, 이렇게. 한쪽 지역만. 그래서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것은 도로 교통이 뭐 있습니까? 발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은 계속 커진다는 논리가. 자,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고용 기회가 많고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은 도심 안쪽입니까? 외곽입니까? 예, 여기서. 안쪽이지. 도심 안쪽 소득이 높은 분, 낮은 분. 여기 핵심이야. 근데 선형은 기본 베이스가 있죠. 무조건 살기 가장 좋은 동, 즉 홍수등이 없고 교통등이 편리하고 이런 지역은 무조건 얘가 최우선 먼저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 적이 얘야. 가장 나쁜 적이 얘가 가져가는 게 있어. 저속계층이. 그래서 무조건 이런 지역은 고수도계층 갖고 있고 정반대요. 이걸 기억하시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이 말입니다. 동심을 한 개 더 볼게요. 그래서 뭘 보는가 하면요. 범죄 등의 발생이 많이 되는 지역은 소득이 낮은 분이죠. 결국 이 말은 소득이 낮은 도심 안쪽이 있을 거 아니죠? 도심 안쪽이 있다. 요것까지만 내용을 정리해서 더 이상 볼 게 없다, 여기서. 이렇게 딱 정리하고 있죠. 마지막 밑에 있는 다 핵심. 다행은 이 말이죠. CBD가 있으면 여기 뭐 있습니까? 외곽 지역에 부심 등이 형성되겠다. 그죠? 자, 첫 번째 겁니다. 왜 여기 있는 부심이 형성되냐라고 묻는 문제가. 그러니까 핵의 성립 요인인데 도심 지역은 땅값이 비싸겠죠. 그죠? 높은 땅값 줄 수 없는 사람들은 외곽에 땅값 싼 지역에 이렇게 핵이 형성할 수밖에 없다고. 이런 걸 우리 뭐라냐? 다른 말로 거기 설명되어 있죠? 그죠? 지대 지불 능력 차이 때문에. 즉, 60페이지. 60페이지. 맨 밑에 다 핵심이란 뭐니까 기억, 리언번에 다 핵 발생 요인 있죠? 첫 번째 지대 지불 능력 차이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갑니다. 여기 볼래요? 이 부심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 부심이 형성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동종업종이 같이 있으면 큰 이익이 있거든요. 동종업종이 직접 이익 같은 말이 양립성 때문에 핵이 형성한다. 그다음 세 번째 있는 부심이 분리되어 있는 건 분리되어 있는 것은 이종 서로 다른 업종이 뭐 있습니까? 이의 상반 즉 이종 활동이 비양립성 때문에 핵이 분리되어서 이런 핵이 형성한답니다. 그래서 그 세 개에 있는 내용을 암기하시면 돼요. 문제 풀 때.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지금부터 문제 풉니다. 이제. 자, 문제를 어디부터 17번부터 가야 될 거예요. 자, 17번. 앞으로 이와 같이 어떤 지명등이 나오죠. 이건 절대 틀린 말 내지 못합니다. 그냥 넘어가시고 2번 가는데 도시 공간 구조의 생태학적 관점. 여기 보세요. 요 세 명 다 생태학이야. 생태는 있는 자체의 모습을 그냥 표시한 거예요. 표시할 때. 그래서 요 각각 있는 적이 실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건 세 개 다 생태학적 접근 방식이니까 큰 의미 갖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예, 세 번째 보니까, 예, 친입과 천이나 있죠. 무조건 동심원. 그 다음에 4번, 5번 갑니다. 천이가 닮은 뭐 있으면 설럼과 빈민가죠. 얘는 무조건, 예, 중심지역, 도심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CBD 근처에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18번이 지금 중요하거든요. 자, 거기서 뭘 보는가 하면은, 첫 번째 뭐 있습니까? 1번에 있는 요 내용하고 있죠. 1번하고, 그 다음에 D장 가보니까, 네, 19번에 1번. 요거 두 개를 반드시 비교하세요. 18번에 1번, 19번에 1번. 이거 혼돈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죠. 앞에 있는 18번, 1번은 뭐 있습니까? 네, 고용 기회가 많고, 그 다음에 접근성이 양환적인데, 이런 적은 호이트는 뭐예요? 소득이 높은 사람이지. 그죠? 만에 이게 뭐 있습니까? 네, 동심을 잃었으면 맞는 거야. 근데 호이트의 신형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그거 소득이 높은 분이 가져갑니다. 자, D장에 뭐 있습니까? 19번에 1번 보니까요. 19번 1번 보니까. 예, 고용 기회가 적은 부도심, 접근성이 양호하지 않는 지역에 주거입지에 거주한다. 이건 동심원이면 무조건 뭐요? 도심원, 저수도기야? 말 좀 했어. 다시. 이는 현재 뭐 있어? 만약에 저수도층이 나있죠? 이렇게 하면 이거 뭐, 무조건 뭐 있습니까? 선형성만 이거 맞는 거예요. 그죠? 아니, 고용 기회가 적고, 결국 위치 나쁜 지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위치가 나쁜 지역은 가장 좋은 지역은 선형은 결국 고수도에 가져가겠지만 가장 나쁜 지역은 저수도에 가져가죠. 그러니까 의미를 잘 구분하시라고. 결국은 거기 19번에 1번은 뭐 있습니까? 선형성은 전혀 하지 없어.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자, 다시 앞에 가볼게요. 이제 18번에 2번. 헤이거의 마찰 비용 이르는 중심지로부터 멀어지면 수송비가 증가되어 지대가 점점 감소하죠. 그래서 교통비하고 결국 지대가 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버젯의 동심원은 거주지 분화 현상을 연구를 통해서 도시 팽창이 도시 내부 내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했다. 자, 요거 보세요. 도시 내부 구조에서 이렇게 확 옆에 침범하죠. 하면 그 다음 지역에서 이렇게 침범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내부 구조가 팽창하면 점점 밖으로 퍼져나온다고 이게. 그러니까 도시 내부 구조 이런 걸 설명한 게 누구냐? 곧 이게 다른 말로 네, 동심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4번 가보니까 핵심이 뭐야? 다 핵심은 결국 말 뜻이 뭡니까? 핵이 여러 개 있다는 거지. 같은 말이 여러 개 전문화된 중심지가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 5번도 뭐 있습니까? 다 핵심 나왔을 때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차이 또 같으면 유사활동에 집중돼 이 말은 뭡니까? 유사활동한 집적 이익이죠? 등 때문에 결국은 지대가 발생한다. 이걸 보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 보니까 예, 19번에 1번, 2번 가볼게요. 2번도 뭐 있어요? 2번 보니까 교통 노선 축을 따라서 이 말은 살기 가장 좋은 동네죠. 무조건 고수도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한 게 선형이고, 그 다음에 3번도 보니까 점이,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설럼과 빈민가는 도심 안쪽에 있죠. 그래서 고수도층보다 훨씬 도심 안쪽에 있다. 그 다음에 4번 앞에 본 거 아닙니까? 다액은 중심지 여러 개 있다 이거고. 그 다음에 뭐 5번도 아까 본 거죠? 자, 27번요. 20번. 20번 두째에 보는 게 핵심 두 개 있죠. 교통 노선 나 있고 세기란 말 같은 말이 곧 이게 부채꼴. 부채꼴을 우리 뭐 있으면 한자 쓰면 선형. 그 다음에 21번에 자, 그 나와 있던 게 보니까 해리스의 다핵시 뭐라 했습니까? 상호 편익을 가져다 주는 활동들의 집적 지향성. 이 말은 뭐예요? 동종업종에 집적 이익 묻는 거지.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넘어가고 22번요. 자, 도시공간군 21번 동심원은 중심지에 가까워질수록 범죄들이 훨씬 많아지죠. 그 다음 2번 선형 아까 설명했던 거 아닙니까?
어쨌든 고소득층 주요 간선들을 입지한다. 그죠? 세 번째 보니까 다 핵심 이루는 유사활동 간의 분산입니까? 집적입니까? 집적 지향형. 그다음에 이질활동은 비양립성 같은 말이죠. 자, 4번은 우리 항상 도시공간구조는 철저하게 소득과 교통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집을 선택할 때 반드시 뭐 있습니까? 자기 소득 대비 교통비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집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심원 보니까 이 소득이 낮은 분 어디에 있습니까? 도심 안쪽에 있죠. 왜 그러냐? 소득이 그만큼 낮은 결과 교통비에 대한 부담이 크니까 할 수 없이 이 도심 안쪽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도시는 기본 전제가 뭐 있습니까? 무조건 교통비와 소득과의 상관관계를 따져본다. 이렇게 하시라고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에 거기 있는 5번은 좀 이따 할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해서 내용을 끝내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입지. 자, 66페이지요. 입지는 이제 크게 두 개 있죠. 우리, 저기 뭡니까? 공업지대와 그 반대 이 상업이 있는, 특히 중요한 건 상업이 중요하지, 분명히 공업은 분명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업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 큰 하자 없을 거예요. 다만, 굳이 본다면 공업은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공장을 하는 목적은 돈을 벌 목적인데, 이때 돈을 번다 이 말이 그게 뭐 있습니까? 한마디로 총수익과 총비용 중에서 수익이 높고 반대 비용이 싼 즉 가겠는데요. 이 중에 중요한 거는 수익적인 측면보다 훨씬 더 강조된 게 비용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을 강조했던 학자가 누구냐? 베버. 그래서 다만 할 것은 베버에 있는 이론만 좀 정리하시라고요. 그래서 베버는 반드시 뭐야? 가장 비용이 싼 적 간다 이거죠. 이런 걸 다른 말로 최소 비용 이론이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최소 비용 이론 가장 중요한 게 공장 입지. 입지할 때 고려할 사항이 뭐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크게 세 가지 요건을 고려한다 그죠? 첫 번째 보니까 운송비가 어떤 지역? 싼 지역. 노동력이 어떤 지역요? 그러니까 임금이 싼 지역이죠. 그 다음에 집정력이 높은 지역이죠. 이 세 개를 고려하시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운송비를 제일 중요시하더라. 이렇게 하시라고 문제 풀면서. 자, 일단 이걸 먼저 보시고 있죠. 근데 이게 우리, 실제 이 문제가 있죠. 베버 이론만 가지고 5개 짚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거에 딱 한 번 시험 낸 적이 있어요. 이게 베버 이론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이 다 내긴 참 어려운데, 자, 오늘 갖고 있는 프린터 있죠. 프린터 1번 가볼게요. 자, 오늘 갖고 있는 거, 네, 베버. 자, 베버의 이론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서 결국은 답이 될 수 있는 건 딴 거 없습니다. 거기 1번과 3번과 4번. 3번, 4번, 2배는 없다고 사실은. 1번은 보세요. 우리 생산자는 합리적 경제인일 걸 가정한다. 이 말 뜻이 뭐냐? 이거 보세요. 이 말입니다. 아니, 당연히 운송비는 어떤지요? 임금은. 이게 결국 뭐 합리적 사람입니까? 일반인들. 그런 걸 가정을 둔다. 이건 큰 의미가 없잖아. 2번은 뭐요? 공장 등 입지할 때 최적 입지는 비용이 가장 싼 적 간다 설명이 2번이고. 그죠? 자, 3번은 보니까 설명된 게, 네, 기업 입지 요인은 수송비, 인건비, 그 다음 집정력을 고려한다. 그 다음 4번은 뭐 있습니까? 기업은 수송비, 인건비, 집정력 순으로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지. 이 문제 좀 야비한데요. 보세요. 이 말 아닙니까? 예, 수송비는 최소지, 임금은 최소지, 집정력은요? 예, 가장 높은 즉.
뭐 이런 거 장난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말은 앞으로 배버가 장난치면 더 이상 시험 낼 게 없어요, 이게. 그래서 아마 이런 건 아마 앞으로 뭐 있습니까? 지문사 한 개 정도 뜰 수 있어. 있지만 이 자체가 어떤 하나의 문제화가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자, 일단 그려보시고 물론 여기 있는 특히 이제 운송비 가지고 장난치면 장난칠 수 있어요. 공장 등 입주할 때 시장 근처에 간다. 이게 시장 지향령이죠. 그 다음에 거꾸로 원료 근처 공장 산촌은 이거 뭐야? 공장 지향령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건데 어떤 게 시장 지향령, 어떤 게 공장 지향령 묻고도 반드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그림 하나 그려서 모든 그냥 따라가시라 이렇게요. 그러니까 둘 다에 대한 그림을 그리지 말고 둘 중에 한 개만 그리시라고 하시는 데 있죠. 항상 뭐든지 원료를 가지고 완제품 만드는 제품을 이렇게 원료 가지고 완제품 만드는데요. 중요한 건 뭐 있습니까? 부피가 큰 쪽에 공장 간다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완제품이 더 크면 시장 갈 것이고 원료가 더 큰 원료 지향령입니다. 자,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말입니다. 현재 한번 설명해보죠. 원료가 1톤인 걸 가지고 완제품 10톤 만들 수 있다 하자고. 현재 이게 원료 산지와 그다음 물건 팔 수 있는 시장이 있다 가정했을 때,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럭 한 대가 싣고 갈 수 있는 양은 1톤 싣고 갈 수 있다 가정해보죠. 그러면 현재 보니까 이 같은 경우는요. 여기다 공장을 찾으면 결국 완제품 나오겠지. 완제품 얼마요? 10톤이지. 차 몇 대 갑니까? 10대 가겠지만, 그죠? 여기다 공장처럼 계속 원료 싣고 와야 되지. 몇 톤? 1톤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되는 적이 이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그래 보시면서 어쨌든 부피가 큰 쪽에 공장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자, 밑에 있는 원료 지향령만 설명해 볼게요. 자, 원료 지향령은 첫 번째 이건 뭐 있습니까? 이 중량이 뭐한 겁니까? 감소한 거죠. 두 번째 보니까 이런 건 주로 있죠. 특정한 지역에서만 나오는 원료가 있어요. 이런 거 보통 다른 말로 편제 원료 또는 국지 원료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원료 지수란 말 뜻은요. 제품분의 원료거든요. 이게 논리가. 그래서 얘는 분명히 분자가 더 큰 거지. 그래서 1보다 큰 게 원료 지수를 물었을 때 1보다 큰 게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원료 지향령. 반면 얘는 1보다 작겠죠? 얘는 전국에서 마음대로 구할 수 있는 보편 원료가 대부분 다 뭐 있습니까? 시장 지향. 이런 것만 좀 기억하시라고. 그 다음에 직접 여기 높은 지역에 공장 등이 입주할 수 있는데 곧 이게 직접 지향령입니다. 자, 직접 지향령인데요. 얘는 반드시 기술 연관성이 상당히 높은 산업일 때 보통 직접 지향령 이런 건 봐놓으시라고. 그래서 뭐 이런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크게 의미 갖지 말고. 실상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뭐가 중요하냐? 상업이 제일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이 공장을 실제 시험은 그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런 정도 공부한다는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지금부터 상업에 관련된 일을 합니다. 상업은 할 말이 꽤 많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상업을 본다면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할 게 뭐냐? 상권이란 말이 뭐냐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상권. 상권 같은 말이 결국은 고객이 존재하는 권역, 즉 다른 말 배우지. 자, 배우지인데 이런 게 상권 아닙니까? 내 물건 사기에서 가장 멀리 올 수 있는 고객을 쭉 연결해 본 게 이게 상권이죠. 이때 판매액에 따라 분명히 달라지는데 판매액에 따라 1차, 2차, 3차로 보면 돼요. 다만 몇 프로가 1차는 이걸 알 필요 없어요. 단지 알 것은 판매액에 따라 상권 구분은 1, 2, 3차 구분된다 이거 아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상권의 범위가 시간 등이 변하면 반드시 이건 가변적이지 절대 이 말 대신 뭐 있습니까? 고정돼 있다 이 말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아시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과거에 딱 한 번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일단 거기 있는 요약집 67페이지입니까? 네. 맨 위에 있죠? 상권 획정 방법. 과거에 나왔던 분산시장 접근법 나왔는데 얘는 결국은 앞으로 시험 나오면 결국 딱 정해져 있어요. 시장 침투법 이런 시험 나올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침투가 딱 나오는 순간 제일 중요한 말이 상권은 중복되어진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권 중복 딱 나오는 순간 이건 시장 침투. 그런데 공간 독점은요, 반드시 거리 제한 등을 둔다. 이 말 마시면 돼요. 우리 옛날에 주유소 같은 거 어떻게 했습니까? 일정 거리마다 이 주유소 딱 한 개 내줬죠. 곧 그런 게 공간 독점. 즉, 우리 각각 있는 이 동사무소는 딱 한 개밖에 없지, 각 동마다. 그러니까 우체국, 동사무소 이게 전부 이게 다른 말로 공간 독점이라고. 그러니까 일정 거리 제한을 둔다 이거 아시고요.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자,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실상은 중요한 게 상업 관련돼 있는 이론. 이론 중에 항상 포인트를 두시라고. 다른 건 아예 하지 말고. 이론 제일 중요하니까. 자, 이론 첫 번째 중심지 이론. 이렇게 말한 게 누구냐? 크리스탈러. 허퍼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인력 이론. 여러분 어쨌든 이 중에 가장 먼저 공부할 게 인력 이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공간 균배 원리. 요 세 개인데 하여간 인력 이론만큼은 정확하게 내 걸로 가져가셔야 돼요. 무조건. 이건 의무적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요걸 한 개 한 개 설명할 건데 한번 봐보세요. 네, 크리스탈의 중심지는 아마 여기 시험을 내면요, 무조건 요 두 개 지문과 한 장난 칠 거예요. 왜냐면 우리 과거에 이 크리스탈 자체가 때 시험에 하나의 문제가 난 적이 있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앞으로 하면 결국 뭐예요? 어떤 한 개 문제 중에 한 개 지문상 떨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래서 한 개 지문 따면 제일 중요한 게 이 말 말씀드려요 크리스탈 중심지는 중심지 형성 과정을 설명했다. 이 말 마시면 돼요. 저 같은 말이 뭐냐 결국은 중심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물건에 미치는 범위, 즉 재화 도달 범위하고 내가 본점 볼 수 있는 본점 보기에서 고객이 올 수 있는 범위, 최소 요구치 있죠? 요 둘 관계를 설명한 게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크리스탈의 중심지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만 뜨면 결국은 중심지라 생각하시면 돼. 굳이 안에 있는 재화 도달 범위 뭐니? 또 최소 요구치 뭐니? 알 필요 없어요, 사실은. 자, 일단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자, 한 개 어떤 이 점포가 있으면 내 물건 살 수 있는 고객들 중에 가장 멀리 온 고객을 쭉 연결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진답니다. 여기 있는 고객은 내 물건 사러 오는데 이런 걸 보통 뭐라냐? 내 물건에 미치는 범위, 곧 이게 재화 도달 범위라고요. 그 반면에 내가 현재 이 지역에 장사할 때 어느 정도 고객마다 본점 볼 수 있을까? 본점 보기에서 고객 올 수 있는 범위 있죠? 이런 게 뭐니 다른 말로 최소 요구치라고 쉽게 말해서. 이런 적은 당연히 장사하겠죠. 요만큼 와도 본점 볼 수 있는데 실제 고객이 이만큼 왔으니까. 참고로 재화 도달 범위 같은 말이 상권. 그래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시험 나왔나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자, 문제 2번요. 이 말이 그럼 크리스탈 중심지는 문제 내용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거기 있는 문제 보면 기억 본갑니다. 기억. 중심지라는 것은 각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 균형이 집중되어 배우지의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한 중심지역이다. 이거 보시죠. 이 말입니다. 볼래요? 자, 현재 동네 슈퍼가 A, B, C. 있으면 어느 지역이 가장 좋습니까? B 지역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재화와 공급이 뭐 있습니까? 미칠 수 있는 중앙, 여기 중심지.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 보자 쉽게 생각하죠. 어떤 점포가 위치한 지역.
여러분 보시면 점포가 위치한 지역, 이런 중심지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니은번의 도달 범위, 같은 말이 재화 도달 범위입니다. 자, 여볼래요? 내 물건 여기까지 미치는 거지. 그죠? 요 이상 지나면 이 고객이 내 물건 살 없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물건 살 수 있는 수요가 제로가 될 수 있는 지역이 재화 도달 범위라고. 1이 아니라. 그 다음에, 네, 디건, 리얼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최소 요구치, 최소 요구 범위 같은 거예요, 사실은.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수요, 한의 수요 요구 범위 규모인데, 이 말. 내가 장사할 때 본전복에서 올 수 있는 고객이 최소 있는 수요 범위. 이게 최소 요구치. 같은 말, 리얼본 같은 말이에요. 이 지역이 뭐냐? 본전 본다 이 말이 정상 이윤이죠. 정상 이윤 얻을 수 있는 결국은 최소한의 어떤 소비자가 있는 범위.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은 시험용이 다라고 이게. 그러니까 사실상은 뭐 있으면 얘는 이런 거가 장난칠 수는 거의 없거든요. 단지 할 것은 뭐 있으면 요것만 하시면 돼요. 요것만. 이렇게 설명되어진 게 누구냐? 이게 훨씬 더 문제 깔끔하다고. 그 문제 이번에 완전히 문제 4개선 어거지를 시험 낸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나는 일반적이라고. 즉, 문제 5번에 5번이 있죠? 5번에 5번. 그렇게 내는 게 가장 이상적이야, 문제가. 이건 훨씬 문제를 좀 자유롭게 시험 낼 수 있거든요. 낸다면. 됐죠? 자, 계속 갑니다. 보세요. 그런데, 우리, 나 같으면요, 우리 2번처럼 그런 내지 않고 있죠? 뭘 내는가 하면, 우리 저기 요약집 보니까, 67페이지입니까? 자, 크리스탈련은 거십니까, 미십니까? 거시적. 거시란 말 뜻이 뭐냐, 이 말입니다. 서울에 있는 모든 점포를 다 설명하겠다는 거요. 동네 슈퍼부터 할인점, 또 백화점까지. 참고로 있죠. 예, 서울에 보니까 동네 슈퍼 수가 많습니까? 백화점 수가 많습니까? 그 동네 슈퍼를 보통 다른 말로 저차원 중심지예요. 얘보다 좀 더 큰 게 할인점이죠. 그래서 할인점이 보통 이게 이제 이마트인데 이런 게 보니까 이게 중차원 중심지. 그 다음에 백화점이 훨씬 더 상권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백화점 수가 좀 적지만 되어 있는 게 고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다른 말로 크리스탈로예요. 그럼 우리 거기 특징 가볼까요? 자, 특징 볼게요. 자, 첫 번째 중심지수는 누가 제일 많습니까? 마치 이게 피라미드형 가지고 있죠. 그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니은번 상권이 훨씬 더 크고 재화 도달의 범위가 훨씬 더 클 것이며 또한 그 위에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상품수가 훨씬 많은 지역이 백화점이죠. 고차원 거죠. 자, D급번 자동차, 교통 등이 발달되면 당연히 사람들 물건 살 때 동네 슈퍼 물건 사지 않고 대형 할인점 가죠. 그런 경우 동네 슈퍼는 망한다. 그런 말 뜻이라고. 그 다음에 예, 네 번째요.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백화점 수가 많잖아요. 그죠? 이 말은 결국 백화점 간의 간격이 좁아지겠죠. 즉 고차원 간의 고차원 중심 간의 간격은 좁아진다. 오히려 시험은 이런 거 시험 내야 되지. 하여간 자 일단 크리스탈은 이러한 걸 설명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중요한 건 인력 이론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인력 이론만큼은 정확히 아시는데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인력이란 말은 말 뜻이 뭐예요? 끌어올 수 있는 힘이지, 힘. 그죠? 그러면 거리가 멀면 끌어오는 힘은요? 약한 결과 이건 반비례. 그 다음에 상권 크기, 질량이 클수록 이건 비례하겠죠. 힘은 강하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최근에 보니까 크기란 말 대신 주로 뭘 쓰는가 하면요. 인구나 면적으로 많이 표시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게 뭔가 하면 크기에 대해서 비례이고 그 다음에 그 반대로 뭐 있습니까? 거리에서 반비례예요. 이걸 설명한 학자가 3명 있죠. 제일 먼저
랠리가 있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허퍼. 옆에 이걸 도와준 사람 누구죠? 컨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명인데 어떻게 공부하는 무조건 공부할 때 있죠? 랠리와 허퍼 차이를 무조건 구분하셔야 한다고 항상. 그러니까 요거 둘은 항상 랠리를 신뢰를 비판하는 게 누구냐? 허퍼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자 요거 구분할 거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네 슈퍼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자 물어보자고 이제 보자고요. A 고객은 요 전체가 A 고객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면 뭐 있어? 얘도 이거 내 전체 고객을 설명할 것 같아. 상권 중복되죠. 그럼 A 고객이 있는 상권수를 특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중복되어 있는 부분을 해결할 것인가 고민한 거예요, 사실은. 해보니까 여기 있는 뭐 랠리란 다른 거 다 필요한 거죠. 머리 아프니까 딱 쪼개버린 거예요. 요만큼 A 고객, 요만큼 B 고객. 이렇게 쪼개버렸다고. 이런 걸 보통 뭐라는 다른 말로 상권 분리의 경계점을 강조했다고. 그러니까 허퍼블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어떻게 여기 있는 이 고객은 반드시 A만 가냐 이거요. B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허퍼는 좋다. 요 안에 있는 고객은 마음대로 A, B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어디 상권 중첩이에요. 근데 자 중요한 건 사람들은 항상 두 개 있는 상권이 있으면 매번 갈 때만 둘 다 똑같이 반반씩 물건 삽니까? 갈 확률이 훨씬 높은 적이 따로 있다고. 그래서 해보니까 요만큼 이 고객 대부분 A지 한 60% 정도 갈 확률이 있대. B는 한 40% 갈 확률이 있대. 이렇게 결국 상권을 백정시킨다고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첫 번째 있는 랠리를 뭐 상권을 분리시켰죠. 그러면 얘는요 여기 있는 고객은 무조건 누구 고객입니까? 2번은 사람이 점포를 결정합니까? 점포가 사람을 결정합니까? 네? 얘가 결정할 것 같은데? 얘가? 요건 뭐요? 마음대로 나 갈 수 있대. 그러니까 사람이 점포를 결정하는 거지. 그 논리가 분명히 반대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얘는 뭐 다른 말로 요 고객 무조건 A 고객이야. 그래서 확정돼 있네. 결정돼 있네. 그래서 결정론적 접근 방법 쓴다고. 근데 얘는 뭐 있습니까? 몇 프로 가겠다 해서 확률론적 접근 방식, 확률론적. 자, 마지막 특징요. 만약에 A 점포와 B 점포 중간에 고객이 있으면 요 그림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을. 어디에서 고객이 분리될 것인가 요걸 묻고 자는데 만약에 상권 크기가 A하고 B가 같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앙되겠지. 근데 A가 B보다 훨씬 더 크면 이쯤에서 이만큼 A 고객 된다고. 그죠? 그런 결과 이 상권 경계가 가까운 쪽이 뭐 있습니까? 작은 쪽이 훨씬 가깝습니다. 이런 특징 발휘하시라고. 그 다음에 자, 허퍼는 그 결과 현재 이전 상태라면 고객이 현재 몇 프로가 A 고객입니까? 60%지. 그러니까 이 말은 시장 점유율을 갖다가 파악할 수 있어.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명 더. 컨버스는 딱 두 개 있는 말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컨버스는 어쨌든 레 1, 2, 1을 갖다가 수정 보완한 거고요. 두 번째, 상권 경계. 상권 경계점을 실제 측정, 실측해 본 사람이 누구냐? 곧 이게 컨버스.
이런 개념 아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D장 가보죠. 이제 D장 보니까 공간 균배 원리. 자, 공간 균배 원리는 일단 개념부터 좀 정리할게요. 어디 보는가 하면 다시 73페이지. 맨 밑에 공간 균배 원리 개념이 있어요. 설명되어진 게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점포는 공간이 균등하게 배분된다. 그런 말뜻이 이게. 맨 밑에. 자, 이게 이 말입니다. 보세요. 현재 해변가에 보면 아이스크림 팔 수 있는 장사꾼이 두 명이 있어요. 있는데 얘들은 고정되어 있는 장소에 물건 산다 가정해 볼게요. 했을 때 현재 보니까 A 점포가 여기 딱 들어가면요. 인접에 있는 지역에 B가 딱 들어온다고. 사람들은 가까운 곳에 물건을 살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A 고객은 이만큼이지만 B는 이만큼 오거든요. 결국은 A는 조만간 문 닫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문 닫고 이렇게 위치 이동합니다. 이제 A가 유리해. 또 B는 문 닫고 이렇게 위치 이동하면 나중에 공간이 두 개의 점포는 균등하게 배분된다. 이런 이론이라고. 근데 문제는 이게 시장이 넓고 좁음에 따라 위치가 좀 달라져. 사실은. 그래서 거기 있는 개념 아시면 되는데, 자, 일단 공간 균배는 이런 겁니다. 시장이 좁은 지역은요, 자동차 등을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런 지역은 대부분 뭐 있습니까? 어디 위치하는가 하면, 이렇게 중앙에 위치한다고. 그럼 고기를 반반이 가져갈 수 있어요. 반대로 시장이 넓은 지역은 반드시 자동차 등을 이용할 지역이니까 중앙 가면요, 나머지 밖으로 빠져나가면, 그래서 빠져나간 결과 이렇게 분산 입지에서 고객을 반반 가져간답니다. 자, 그러면 요것만 보지 말고 다시 69페이지요. 68페이지. 점포 이용의 동그라미 2번 메뉴에 상점에 대한 입지가 있죠. 그죠? 크게 4개 있죠. 근데 자, 잠시. 우리 자꾸 이 상점 입지 자체가 이제 탈상점화되어 있다 보니까요. 어느 업종은 분명히 도심 안쪽에 있다. 이런 말이 사실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옛날에 백화점 어디 있었습니까? 있는데 지금 외곽에 있거든요. 그런 결과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고 단지 어떤 업종에 어디 있다 생각하지 말고 단지 거기 있는 개념 하시면 돼요. 집심이란 말이 말뜻이 뭐예요? 심. 중심 짓는 거지. 집재란 것은요. 같이 모여있다는 거예요. 산재는요. 흩어져 있는 거지. 국부란 것은 각 지역마다 조금씩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건 중요한 건 이제 점포에 대한 예를 보지 말고 개념 하시면 돼요. 자, 반대 거꾸로. 자, 우리 거기 밑에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상점에 대한 종류가 있죠? 오히려 이 상점의 종류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종류가. 그래서 편의품, 편리하게 물건 구하는 거지. 그죠? 그 다음 또 뭐 선매. 선매가 일본식 용어인데 원서상 이겁니다. 쇼핑구즈. 여성들 어떤 상품이죠. 쇼핑할 때 특히 여성분들 어떤 물건 이미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지? 이 물건 저 물건 손에 만져보고 입어보고 비교한 후에 물건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갖다 일본에서는 선매란 용어를 쓰는 거예요. 선매. 그러니까 쇼핑 상품이 곧 이게 다른 선매품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선매는 무조건 비교한 후 이 말 나와야 돼. 무조건. 그 다음에 전문품. 전문품이 뭔지 알죠? 얘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물건 등을 사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이 말 나와야 돼. 키워드가. 시간과 비용에 대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인데요. 자, 일단 말로서 묻는 문제 합니다. 이 전체를. 나머지는 할 필요 없거든요. 여기 있는 내용만 딱 정리하시면 돼. 자, 문제 풉니다.
자, 문제, 네, 3번부터. 3번. 자, 첫 번째 3번, 1번 갑니다. 두째 줄이 핵심이죠. 상품이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 상권 규모는 다르겠죠. 그 다음 2번 갑니다. 자, 2번, 잘못 쏟기 쉽습니다. 구매 빈도가 낮단 말은 가끔씩 물론 산다는 거지. 동네 슈퍼입니까? 할인점입니까? 할인점 되겠지. 동네 슈퍼 매번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와 같이 뭐 있습니까? 구매 빈도가 낮단 말은 이 상권이 큰 규모라고. 매일매일 가는 곳 이게 동네 슈퍼죠. 그런 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3번. 예, 분산시장 접근법은 가장 중요한 건 전문 품점인데 이건 큰 의미 갖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시라고. 자, 네 번째. 컨버스가 나오면 뒤에 뭐 있습니까? 저기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랠리의 소매 중력 모형을 수정했다. 이 말 마시고. 5번요. 허퍼는 분명히, 자, 허퍼 이거 물었죠? 항상 얘는 누가 비교합니까? 랠리하고. 그래서 확률론적 접근 방식은 허퍼이고, 확정론적 접근 방식은 랠리죠.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자, 문제 4번. 자, 인구가 크기입니다.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이 나면 이건 무조건 랠리 거야. 랠리. 그 다음에 랠리의 소멸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 리언번 뭐 있습니까? 예, 저기 나와 있는 게 천이, 친 나 있죠? 이건 동시만 묻는 거지. 자, 세 번째 뭐 교통 나 있죠? 무조건 선형 묻는 거고. 네 번째 보니까 몇 개 분리된 중심이 있다. 이게 뭐죠? 다핵. 자, 문제 5번 갑니다. 5번에 2번 간다고. 5번에 2번. 핵심은 두 개 줄 것 같아요. 배우지 범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변하죠? 그래 하시고. 그 다음에 3번요. 자, X, Y가 딱 나오면요. 무조건 상권 경계는 작은 쪽이 가깝습니다. 그 말이 핵심인데, Y가 작죠? 그래서 Y 쪽이 가깝들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예, 저기 있는 4번은 보니까 핵심이 뭐 있습니까? 끝에 두 도시의 크기의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비례지, 비례. 크기에 대해서. 인구,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리에서 반비례죠. 그래 하시고. 자, 넘어갑니다. 6번. 자, 6번에서 뭐 다른 건 보지 말고 6번에 4번만. 세탁소나 잡화점은 같이 있는 게 좋습니까? 분산이 좋습니까? 분산이지. 그죠? 그래서 세탁소 등은 가구나 공구상 같은 이건 집재예요. 집재성 점포와 다르게. 그죠?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경향이 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아까 했던 거 8번 갑니다. 자, 8번은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루는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가 서로 도심에 있다. 여기 뭐 집신 묻는 거죠? 여기 보세요. 아니, 여기 보세요. 크리스탈 보니까 뭐 있습니까? 백화점이 도심 한쪽에 설명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상권 크기가 보니 누가 더 크냐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업종이 어디 있다 설명한 적이 없다고. 이 말이 이거 아니에요. 집심하겠다, 집재하겠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공간 균배지. 공간 균배.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예. 2번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반드시 두 도시 간의 구매 영향력이 같다. 이 말 상권이 분리될 수 있는 경계점을 뭐 있습니까? 구한 것이 누구냐? 곧이 컨버스고요. 3번 중력 모형 나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중력 같은 인력이 되죠. 자, 보세요. 중심지 형성 과정 누가 설명한 거예요? 얘 거지. 인력이란 말 뜻이 뭐예요? 어느 정도 끌을 거 아닙니까? A하고 B에 있는 이 동네 슈퍼가 요 중심지, 요 곡에 어느 끌을 거 묻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설명한 게 인력. 그걸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중심지 형성 과정은 결국 뭐 있습니까? 네, 크리스탈의 중심지고, 중심지 간의 상호 인력 관계를 설명한 게 누구냐? 곧 이게 여기 있는 두 명이죠. 네, 랠리, 허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4번은 CST라는 순간 무조건 이거 통과야. 틀린 말 절대 못 내. CST의 기법이 뭐예요? 고객이 분포된 기법이죠. 고객 분포 기법이 이게. 자, 그 다음에 5번. 네, 허퍼의 확률 모형은 시장 점유율 쉽게 파악할 수 있죠. 자, 일단 요거까지 정리하셔야 돼. 지금부터 10번부터 있죠. 10번부터. 예, 14번까지 계산 문제. 여기 있는 계산 문제를 풀 겁니다. 지금부터. 자, 이 말 묻는 거죠. 랠리와 허프에 관련된 설명인데 항상 얘는 기본 공식이 뭐예요? 거리에 대해서 비례 반비례. 크기는요. 여기 항상 마찰 계수가 주어지죠. 근데 참고로 랠리는 절대 마찰 계수 안 주어집니다. 왜냐하면요. 랠리는 기본 전제가 거리 제곱의 반비례거든. 기본 전제가. 그래서 뭐는 다 필요 없이 만약 마찰 계수 주어지면 따라가시고 없으면 무조건 이성 쓴다 생각하시라고.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포맷이 문제 13번. 자, 이런 포맷 나오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렇게 만드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A하고 중간에 C, 그 다음에 B가 있는데 항상 C는 고객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고객을 어느 정도 끌어올까 묻는 건데 자, 일단 고객표를 그냥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A 매장은 현재 5,000제곱미터이고 B는 뭐 있습니까? 2만 제곱미터이죠. 자, A까지 거리는 10km이고 B는 뭐 20km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고객 수가 30만 명이 있다고 그죠? 30만 명.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우리 그 앞에 뭐라 했습니까? 30만 명 중에서 몇 명이 할인점 간다 했습니까? 여기다 바로 계산하면 60% 할인점 간다. 18만 명 간다는 거지. 자, 이 문제 풀 때 항상 이렇게 푸시면 되죠. 어떻게 푸는가 하면요. 항상 공식이 뭐분의 뭡니까? 마찰계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하시는데 이 공식을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이 문제 풀 때 이걸 액면가 그대로 집어넣지 말고 모든 건 비율로서 판단하는 거예요. 매장 면적은 5,000대 2만이면 1대 4 되겠지. 그것들 10kg 대 20kg면 이건 1대 2 될 거 아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값을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라고. A는 보니 현재 거리 얼마요? 1이지. 매장 면적은요? 1. 마찰계수 2 나있죠? 자, 반대로 B는 거리 얼마입니까? 2지. 2의 자성이고, 그 다음에 이 크기 얼마? 4죠? 그래서 요 값은 뭐예요? 1. 대 요거 얼마죠? 1대지. 결국은 고기 1대1로 분산된다 이 말인데 그렇게 애매만 쓰지 말 쓰지 말고 있지. 1 쓰라고. 요거 둘 다 그냥 바로 더해. 하면 얼마예요? 2분의 1씩 분산된다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9만 중에 18만 중에서 2분의 1이니까 9만 명씩 가겠다죠. 이게 제일 빨라. 문제 풀 때. 자, 이걸 좀 더 빨리 푸는 방식은 다시 11번. 자, 11번. 자, 11번은요, 일단 거기 7만이 여기에 없는데, 11번 7만 없는데, 그게 뭐냐? A입니다. 인구 7만이. 그럼 이런 건 이래 푸시라고 이제, 바로. 거리분의 크기 아닙니까? 마찰계수 있습니까? 없죠. 없으면 뭐지? 2를 쓰는 거예요. 자, 여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거기 주어진 액면 걸 그대로 집어넣어. 넣는데 A까지 거리 얼마요?
10입니까? 매장 크기 7만이지? 그죠? 그 다음에 B까지 거리 얼마요? 매장 크기는요? 42만 됩니까? 자, 여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놓고 바로 가시라고. 그러니까 크기랑 크기대로 거리는 거리대로 비율을 그냥 나누시라고. 매장 크기, 매장 거리는 뭐 10대 20이죠? 1대 얼마 됩니까? 2 되지. 마찰에서 얼마 써야 됩니까? 2. 없으면 2를 써야 돼, 무조건. 그 다음에 매장 크기는 7만 대 42만이지. 결국은 이건 1대 얼마 됩니까? 6 되는 거 아니에요? 논리가? 그러니까 크기랑 크기대로 비율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거리는 거리대로 비율로 나눠주라고. 그럼 결국은 요 값이 얼마 됩니까? 1분의 1 되지? 얘는 뭐요? 4분의 얼마 됩니까? 6 되면 항상 뭐든지 분모가 있지. 있으면 무조건 분모를 없애라고. 없애기 위해서 뭐 합니까? 4로 곱하면 되겠지. 그런 결과 A는 얼마 됩니까? 4. B는 얼마 됩니까? 6. 이거 둘 다 더하면 얼마 됩니까? 그래서 A는 10분의 4, 즉 40%, B는 60%죠. 뭐 이렇게 문제 풀은 요령 아시면 돼. 자, 한 개 더요. 네, 14번 문제. 14번. 자, 여러분 참고로 C란 건요. C란 고객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14번은 이렇게 한 그대로 푸시면 되겠네. A, B 해놓고 중간에 고객. 자, 일단 고객 찾습니다. 고객이 현재 몇 명이죠? 예? C 도시에 9,000명 있는 거지. 자, 거리분의 크기예요. 마찰계수 있습니까? 없죠. 없으면 이성 쓰는 거예요. 자, 그냥 액면가 쓰자고. A는 거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1km입니까? 네. B는 거리 얼마요? 2km지. 그다음 면적 인구수나 또는 저기 있는 매장 크게 하면 됩니다. 자, 인구 A시는 얼마죠? 10,000명이지? B는요? 5,000명이죠? 다 끝난 거네 벌써? 이렇게 만들어 그냥 가시면 돼. 자, 가보자고. 마찰계수 없으면 이성 써주는 거예요. 매장 크기는 10,000대 5,000이면 결국은 이건 2대 1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10,000대 5,000이면 2대 1 됩니다. 그럼 결국 그대로 해보면 이거 이 값이 얼마요? 2고 얘는 얼마 4분의 얼마 됩니까? 1 되는 거지. 분모값 제거시키자고. 전체 얼마 곱하십니까? 4. 그럼 A는 얼마 됩니까? 8. B는요? 1 되지. 둘 다 더하면 얼마 됩니까? 9지. 9분의 8이 A. 9분의 1이 뭐 있습니까? B. 전체 고객 9,000명이지. 8,000명이 A. 1,000명이 B 가는 거죠.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원리 원칙 한번 풀어보시고 이렇게 만들어 해보시고 이게 좀 나중에 빨리 하다 보면요. 그냥 액면가 집어넣고 거기서 바로 그냥 약분시켜 놓는다고 해서 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다만 조심할 건 문제 풀 때 있죠. 이거 거리와 크기를 반대로 쓰면 안 돼. 그러면 꽤 많거든 사실 시험처럼요. 왜냐면 이게 마음이 급하면요. 그렇게 쓰는 분이 있어.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조심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문제는 매년 시험 나오거든요. 반드시 이 문제 꼭 푸셔야 돼. 무조건.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정책으로 흘러갑니다.